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 동키들의 노후를 위해서 어떤 출발선을 톡 하고 밀어주실지 어떤 내용입니까? 네, 맞아요. 이번 주에는요, 음. 이제 노후나 경제 관련해서 우리 동키분들이 가장 또 궁금해하시고 또 잘못 알고 계실 수도 있고 하는 것들을 좀 추스려 봤어요. 그래서 관련 내용을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제 많이들 이용하시는 초록창, 인터넷 포털 비롯해서 뭐 네. 통계청 그리고 보험협회 뉴스 같은 거 좀 토대로 노후 자금 관련해서 좀 가장 많이 그리고 또 자주 하는 질문들을 살펴보고요. 그에 대한 답변과 좀 짧고 간략하게 정확한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과연 내가 궁금해하는 내용을 다른 사람들도 궁금해할까? 다른 사람들도 나랑 비슷하게 노후 준비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을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이 공감하시고 배워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많은 분들이 노후 준비와 관련해서 많이 하는 질문들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우선 전 연령층을 통틀어서 가장 많은 질문을 해주셨던 그런 것부터 시작해 볼 텐데요. 네. 어떤 질문이 있었는지는 쭈디님이 한번 읽어봐 주세요. 네. 네. 자, 첫 번째 질문은 저한테도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던 질문입니다. 노후 준비 꼭 해야 될까요? 사실 지금 그것보다 중요한 일들이 많거든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렇죠. 당장 현재에도 써야 될 돈들이 많은데 미래를 위한 저축이 필요하냐? 진짜 많이 물어보실 것 같거든요. 네. 근데 뭐 사실 저는 어느 정도 답변이 예상되긴 합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한 번 더 강조를 하기 위해서 음. 네. 저도 이런 간단한 질문인데도 정말 이렇게 많을 줄 몰랐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다면 당연히 제가 드릴 답변은 바로 네. 네. 노후 준비 꼭 하셔야 합니다. 네. 노후 준비는 식사하시는 것만큼 중요하게 최우선적으로 생각하셔서 구체적으로 계획하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 뇌는 다가오지 않은 미래나 혹은 또 겪어보지 못한 일, 투자하고 노력하고 이런 거 너무 버거워하죠. 그죠? 예를 들어서 학창 시절 공부하는 거 떠올려 보세요. 학창 시절 이제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나 부모님들께 수없이 들어서 학업 얼마나 중요한지 공부 얼마나 중요한지 머리로는 알죠. 근데 진짜 하기 싫어요. 그렇죠? 왜일까요? 어리니까. 그때는 진짜 노는 게 더 재밌고 친구가 더 좋고 그렇잖아요. 맞아요. 머리로 그렇죠. 아는 거랑 네. 경험하는 건 달라요. 공부 중요한 건 아는데 중요하다고 하는 그 순간이 나한테는 안 올 것 같거든요. 그러다 이제 그쵸. 고3 되고 수능 그쵸. 보고 대학 결정되고 학업 그쵸. 중요하구나. 그리고, 좀만 더 그리고. 열심히 할 걸. 맞아요. 그렇게 네. 되는 거죠. 그래도 뭐 학업이 중요한지라도 아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라도 하면 뭐 반 이상은 가니까요. 네. 근데 일단 어릴 때는 저는 솔직히 내가 어른 안 될 것 같았어요. 네, 계속 그쵸. 그 어린아이 시절에 머물러 있을 줄 알았고 모르는 거지. 뭐 어른이 된다고 해도 뭐 다 뭐 잘 되겠지 뭐 이런 생각들이 좀 되게 많았던 것 같고 근데 막상 나이 들고 이제 현실이 돼 보니 뭐 절대 녹록지 않죠. 네. 내가 여유 자금이 있고 없고는 중요하지 않았던 시절은 이제 뭐 옛날 시절이고 뭐 남들보다 뒤늦게 노후 준비가 중요하다는 걸 알았다고 해도 어쨌든 근데 중요한 건 상관없습니다. 지금 현재가 더 현실적인 걸 빨리 깨닫는 게 중요하니까요. 다만 구체적으로 노후 대비를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은 결과적으로 봤을 땐 정말 하늘과 땅 차이가 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중요하게 좀 여겨주시고 미리 준비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그런 인식 정도는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가 첫 취업을 하는 평균 나이가 27세입니다. 네, 퇴직을 하는 평균 나이가 50세가 안 돼요. 49세 정도. 그러면 취업하고 퇴직할 때까지 몇 년? 22년을 일하는 거죠. 야. 네, 22년 일하는데 우리가 평균 수명이 또 83세거든요. 그러면 22년 일하고 퇴직 후 34년 살아야 돼요. 34년. 일하는 기간보다 훨씬 길어요. 진짜 갑자기. 훨씬 길어요. 네. 이제 어떻게 얼마만큼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어디서도 알려주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고 있어요. 그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가야죠. 지금에라도 그 34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조금씩이라도 어떤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실천하셔야죠. 이제 간혹 조금 거친 말이긴 한데
아, 나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무슨 준비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네, 속상한데 아쉽게도 그런 생각은 복권 당첨되기 바라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는 그 무엇보다도 노후 준비를 최우선으로 생각하셔야 되는 시대입니다. 아니, 생각해서 멈추시면 안 되고 계획하고 실천하셔야 되는 시대입니다. 정말 지금 당장 제발 노후 준비 실행하세요. 제발. 이제 얘기 들으면서 진짜 씁쓸하기도 하네요. 일하는 기간은 22년밖에 안 되는데 그걸로 일하는 동안은 물론이고 은퇴 후에 34년을 또 먹고 네. 살 돈까지 준비를 해야 된다. 네. 그럼 월급을 많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을 더 오래 하게 해주든가.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뭐 이 시간에 할 얘기는 아니긴 합니다만. 사장님이 돼 보면 또 그 마음을 알겠죠. 답답하네요. 네. 뭐 어쨌든 노후 준비는 무조건 이유 불문 언제든지 해야 된다. 격하게 공감하는 얘기고요. 여러분도 듣고 보니까 어떠신가요? 안 하면 절대 안 되겠구나 싶으시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라는 이야기 많이 들으시죠? 오늘 모두 생각하지만 마시고요. 오늘부터 실행하도록 해보십시다.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질문. 이런 질문 주셨네요. 20대 직장인입니다. 월급이 300만 원 정도 돼요. 고정지출, 생활비 등을 빼고 저축할 수 있는 비용도 많지 않은데요. 노후 준비는 뭐부터 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 주셨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분과는 정반대의 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실제로 20대에 노후 준비를 하려는 분들이 이렇게 많은가요? 네. 그럼요. 한 기사를 보니까 미리 노후 대비를 하기 위해서 20대에 연금저축 가입한 분들의 그 가입률이 대폭 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만큼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는 뜻이겠죠. 또 젊은 세대들은 낮아진 출산율과 함께 결혼 자체에 의미를 두지 않는 뭐 이런 싱글족들이 되게 많이 늘어나고 맞아요. 있는데요. 이 세대들은 그런데 비교적 본인의 인생에 대한 계획을 잘 세우기도 하고 정보를 좀 잘 취득해가지고 실행도 좀 하는 편입니다. 근데 하지만 반대로 베이비 부머 세대, 그러니까 지금 한 55년생에서 75년생 정도의 세대분들은 노후에 대한 준비를 전혀 못한 거죠. 네, 그래서 다 큰 자녀의 양육도 해야 되고 노부모에 대한 부양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일명 낀 세대라고 불리는데요. 그래서 이 낀 세대의 경우는 노후 준비를 하기가 상당히 좀 버겁기도 하고 만들어드리기도 사실 쉽지가 않고 어쩌면 그 네. 엄마 아빠 세대의 힘든 모습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지금 그 자녀 세대들이 일찍부터 노후 대비를 해두고 싶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럴 수도 있어요. 맞네요. 그러네요.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런데 정보화 속에서도 이 MZ세대들은 주의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끈기입니다. 네, 끈기가 좀 없어요. 방금 저기 오 박사님인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정말 진짜 잘 들으셔야 돼요. 이제 돈을 모으는 원칙은 절제와 끈기거든요. 원래 하기 싫은 걸 해야 성공한다고 하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맞아요. 아시죠, 모두? 그래서 20대 분들이 첫 번째로 준비해야 할 것은 바로 장기 저축 연금입니다. 네. 그렇죠. 네, 이거 여러 번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만 이제 최근 판매되고 있는 장기 저축 연금 상품은 중도의 출금이나 추가 납입 용이하다고 말씀드렸죠. 때문에 일정 기간 모으고 만기가 되는 적금 말고 이제 장기적으로 비과세, 장기 저축도 하고 시기별 계획을 착착착 짤 수 있는 유일한 금융 상품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기본적으로 요즘 20대는 부모님들께서 대부분 청약을 들어놓죠. 없는 친구들 거의 못 봤어요. 그래서 그러면 요거 잘 유지했는데 어떻게 쓰이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 청약의 쓰임새를 반드시 공부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청약홈이나 LH 모바일 다 다운로드 가능하니까 다운로드 하셔서 들어가 보시는 거예요. 월요일마다 특공 아시죠? 네, 그래서 최근 시세나 공고문 잘 보시고 내가 시드머니로 얼마 정도는 모아야 최소로 입찰을 할 수 있는지 자녀금 얼마 치러야 되는지 등을 공부해 두셔야 돼요. 그렇죠. 네. 연금 준비로 장기 저축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 사실 요즘에 은행 가면 대부분 1년짜리 적금에 가입을 하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5년, 뭐 10년 이런 금융 상품은 기간이 너무 길게 느껴져서 부담스럽게 느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네. 그러니까 한 5년, 10년 그 기간만 생각하면 사실 좀 부담스러울 수는 있는데 앞서 최재 전문가가 잘 말을 해줬어요. 근데 사실 은행의 단기적인 관점에서 출시되는 어떤 적금이나 뭐 예금 뭐 이런 뭐 특판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거랑 보험사에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상품들의 기능이
명확히 다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방금 최재 전문가가 말한 것처럼 기간에 너무 연연하는 것보다 그 상품이 갖고 있는 중도 인출이라든지 뭐 추가 납입이라든지 또는 뭐 경우에 따라서는 납입을 중지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좀 잘 활용해 가지고 그렇죠. 좀 목적에 맞게끔 이렇게 기간을 세팅해서 딱 하다 보면 사실 그렇게 부담스럽게 느낄 수는 없어요. 또 보면 저 같은 경우도 그렇게 잘 활용하고 있고요. 왜 자꾸 말이 꼬이네. 어쨌든 왜 자꾸 말이 꼬이네도 네네. 이상한데요. 또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네. 이런 세액공제 받는 연금저축 상품을 많이들 가입하시는데요. 물론 공제받는 금액이 수입에 따라서 이제 연에 뭐 100만 원 전후 정도 되니까 솔깃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는 차후에 연금 수령 시에 종합소득세 재원이 된다는 좀 이런 단점이 그렇죠. 아니 뭐 단점이라고 하면 단점이죠. 그런 것들도 포함될 수 있고 또 공적연금과 함께 연금소득세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세금이 점점 불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젊을 때보다는 나이가 들어서 자산이 더 많아질 수 있으니까 이런 공제받는 금액보다는 세금이 더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균형 있는 좀 설계가 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밸런스. 네. 아무래도 사회초년생은 세금까지 생각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세액공제 상품을 무조건 해야 된다 뭐라기보다는 잘 계획을 해서 비과세 연금 상품과 함께 고민을 해봐야겠다라는 팁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질문도 한번 살펴볼게요. 이런 질문 주셨습니다. 재테크 1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무작정 1억 정도를 모아뒀는데요. 부동산, 주식, 펀드, 금 도대체 어떤 거에 투자를 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시드머니를 모아두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렇죠. 네. 조금 단순하게 좀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일단 한 번도 잘 안 해보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재테크의 종류는 참 많습니다. 뭐 미술 작품 말씀하신 것처럼 미술 작품, 뭐 골동품, 뭐 금, 주식, 명품, 달러 투자 등 정말 많은데 정답은 내가 잘 아는 것에 좀 투자하는 게 제일 안전할 것 같습니다. 좋을 것 같고 투자도 어쨌든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잘 아는 거에 좀 도전을 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네, 하지만 대부분은 뭐 내가 특정한 어떤 직업을 갖고 있지 않은 이상은 그 분야에 대해서 알기는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이면서도 나 대신 잘 알아봐 줄 수 있는 전문가가 있는 뭐 주식이나 펀드 또는 뭐 부동산에 투자를 뭐 하기도 하죠.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흐름인데 그렇기 때문에 정말 믿을 만한 전문가를 만나기 전까지는 좀 뭔가 섣부른 투자보다는 좀 공부도 어느 정도 하시면서 좀 전문가랑 상의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나무를 볼 게 아니라 숲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전체적인 경제 흐름, 원리를 파악하시는 것이 좋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대부분 자산이 부동산 자산입니다. 그렇죠? 잘 알고 계시죠? 네. 그럼 그에 따른 문제가 뭘까요? 네, 바로 부채 비율입니다. 요즘 너무너무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죠. 네. 우리나라 국민들이 대부분 부동산이 전 재산이나 다름없고 또 그마저도 일부는 대출입니다. 은행집이라고들 하잖아요. 그렇죠? 대부분이 대출이죠. 네. 이제 우리나라 평균 부동산 자산이 75% 이상이에요. 엄청 높죠. 그리고 또 금융 자산은 25% 전후입니다. 이게 평균이기 때문에 사실 실제로는 더 낮아요. 네. 여기에 부채 비율을 30% 이상 정도로 보고 있어요. 물론 연령대나 직군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다는 거고, 그러니 집값 내려가면 뭐예요? 전재산을 잃는 거고, 집값 올라가면 이거 세상 기쁜 거죠. 그러니까 근데 지금 상황 어떤가요? 부동산 버블 모두 없어지면서 지속적으로 가격은 내려가고, 근데 어떻게 해요? 서울에만 물량 어마어마하죠. 이번 또 제3 신도시. 네. 그래서 앞으로도 과연 희망적이라고 볼 수 있을까? 네. 그렇죠. 생각하는 거죠. 요즘 진짜 부동산 대란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금융상품의 비율을 높여라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네. 우리나라 사람들 유독 부동산에만 몰두하는 것 같기는 합니다. 아무래도 경제 성장을 빨리 이루다 보니까 집 없는 서름을 극복해야 된다라는 생각도 일부 세대에서는 작용을 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자, 그럼 네 번째 질문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질문 소개해 드릴게요. 혼자 사는 노총각입니다. 모아둔 돈도 얼마 없고요. 퇴직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제가 은퇴 후에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무척 걱정이 되실 것 같습니다. 어떤 답변 주실 건가요, 두 분? 일단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 네. 국가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은퇴 후의 삶을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저희가 은퇴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들 하는 거는
강조하고 있긴 한데 그거는 이제 물론 우리의 삶의 어떤 질을 봤을 때 좀 상향 평준화된 어떤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여유롭게, 좀 더 느긋한, 좀 이렇게 즐길 수 있는 이러한 어떤 삶을 위해서 조언을 드리는 거지만 준비가 안 돼 있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시지는 마시고, 근데 우선은 좀 긍정적인 마음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회 활동은 계속 하셔야 되니까.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60세 이상자분들이 할 수 있는 일들과 뭐 취업이 가능한 곳 또는 뭐 배울 수 있는 일들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잘 알아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뭐 예를 들면 고용노동부 중년 일자리 센터에 뭐 이런 어떤 그 예가 있겠죠. 그런 것도 알아보신다고 하면 뭐 취업 자리는 정말 다양하게 있을 겁니다. 네, 최근에는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 또 이제 1톤 화물차 배송 이런 특별한 자격증이 없어도 도전 가능한 일들이 다양하게 있고요. 지금까지 직장을 다니셨기 때문에 노령연금과 퇴직연금, 퇴직금 나오실 거잖아요. 네, 그리고 또 퇴직하시고 나서부터 지금부터 10년간 또 다른 직업에 도전을 하셔서 수익 창출하시고요. 제2의 또 퇴직을 위해서 앞서 알려드린 방법으로 10년 동안 알차게 저축하시고 준비하시면 충분히 노후를 안전하게 맞이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할머니도 84세까지 일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네, 대단하죠? 그래서 일을 하고 있는 본인을 너무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하셨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또 활기가 또 넘치고. 건강하시니까 하실 수 있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래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딱 준비를 하시고 힘차게 은퇴하시기를 응원합니다. 네. 응원합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국 2층인가요? 3층인가요? 2층인가요? 네, 인생 이모작 지원센터라는 곳도 네네. 있는데 인생의 이모작을 새롭게 가꾸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는 은퇴하신 분들이 새롭게 직업을 얻거나 어떤 활동을 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지원을 해드리는 그런 곳이 있어요. 지자체별로 있고 맞습니다. 또 지역별로 있고 네네. 그런 곳들을 찾아가 보시는 것도 정말 많은 지원책들이 있으니까. 저희가 앞서 평균 퇴직 나이가 59세다. 49세. 49세. 10살이나 늦죠. 49세다. 네. 59세면 좋겠다. 정년 나이 정도로 보시면 네.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해서 한숨 소리가 좀 많이 깊어지신 것 같은데, 사실 그 이후에도 많은 분들이 제2의 직업을 찾아서 또 다른 일을 하며 여생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또 제도상으로도 네. 방금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부분이 지원되고 있으니까 너무 크게 걱정을 하지는 마시고요. 은퇴 후에 또 다른 도전을 위해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거 설레는 마음으로 받아들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돈키호테가 여러분의 제2의 인생을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 두 분께 드리겠습니다. 네. 고등학생 자녀를 둔 50대 여성입니다. 살아보니 경제도 조기 교육이 중요하다고 느낍니다. 네. 자녀에게 올바른 경제관념과 금융교육을 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 아주- 진짜 중요한 것 아주 같아요. 바른 어머님입니다. 아주. 부모님들이 많이 하시는 고민일 것 같거든요. 네. 어때요? 맞습니다. 네. 일단 이것도 저는 한 가지 의견인데 사실 의무 교육화 시켰으면 좋겠어요. 경제 금융교육을 관련된 것들. 네. 그러니까 그쵸. 의무 교육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있다면 너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사실 금융 교육에 관련된 거는 삶에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내용이지만 맞아요. 뭐 이런 거에 대한 실제적인 교육은 뭐 저도 성인이 되기 전까지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고요. 그걸 공부하고 싶어서 사실 이렇게 업을 찾아서 일을 하다 보니 제가 알게 된 거거든요. 네, 뭐 그런 것들이 아무튼 저의 의견 안에는 좀 있고 뭐 근데 생각해 보면 초등학교에서 영어를 정규 교육으로 어쨌든 배우고 있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이제 정규 과목에 포함된 것 같은데 뭐 근데 그것도 사실 그렇게 오래 안 된 것처럼 뭐 이런 것들도 교육에 좀 담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요즘에는 뭐 성교육도 어린이집부터 시작한다고 해요. 뭐 일찍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교육들 중에서도 이런 경제 관련된 교육이 좀 빨리 실행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그런 거 궁금하더라고요. 두 분처럼 네. 경제 전문가 분들은 집에서 아이들에게 경제 교육을 어떻게 시킬까? 바로 그거에 대한 답변을 제가 이제 드릴 거예요. 오, 궁금해요. 네, 실제로 하실 수 있는 것들. 네. 이제 일단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부터가 아주
최고 따봉 너무 맞아요. 좋습니다. 그럼요. 시작입니다 이제. 네. 그래서 최근에는 지자체에서도 청소년 경제 교육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청소년 지원센터에서도 금융 경제 교육을 진행하기도 하고요. 한국은행이라든지 생명보험회사 같은 금융회사에서도 청소년들을 위해서 청소년 경제 체험 대회 같은 경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뿐만 아니라 청소년만 참여하는 모의 주식 투자 대회도 있습니다. 주식 투자 대회. 네. 모의 주식입니다. 모의 주식 네. 투자 대회. 네네. 죄송합니다. 있습니다. 사실 우리 같은 성인들 중에도 주식 시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어려서부터 모의 주식 투자 대회 같은 거를 경험을 해보면 아이들이 잘할까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경험해 보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럼요. 교육은 뭐 경험상 교육이 가장 좋은 교육이라고 하잖아요. 네. 어쨌든 뭐 놀면서 배우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뭐 모이니까 어쨌든 네. 물론 뭐 이런 내용들이 지속적으로 하는 어떤 행사는 아니다 보니까 원하실 때 참여를 또 하고 싶어도 안 하면 또 할 수가 없겠죠. 근데 어쨌든 이런 경우에도 부모님들께서 지속적으로 이런 어떤 아이와 함께 이런 어떤 경험을 좀 잘 할 수 있는 사회적인 경험을 좀 아이들이 좀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이런 환경들로 이끌어 주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어찌됐든 강조하고 싶은 거는 금융활동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런 놀이가 더 되면 좋을 것 같고요. 아이들에게 경제 관련된 책을 막 백날 사다 주면서 막 읽어라 해봐야 재미가 없어요. 머리에 남는 것도 없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부모님이 같이 해주면서 이렇게 해보는 거다 저렇게 놀이처럼. 해보는 거다 체험을 해보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아이한테 경제가 어렵다라는 인식이 생기는 순간 끝이에요. 아이는 됩니다. 멀리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엄마와 아빠가 함께 시작하는 거죠. 네, 마치 놀이처럼 아직 통장이 없는 자녀들한테 같이 은행 가서 통장도 만들고 여기저기 같이 가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포인트가 같이 가셔야 돼요. 만들어서 주시면 안 되고 그쵸. 같이 손붙잡고 가셔서 네, 중요하고 또 이제 그쪽으로도 용돈도 입금해줘 보시고 또 더 나아가서 아이 이름으로 된 비과세 상품 가입해 주시고 비과세가 왜 중요한지 잘 모르시겠으면 제일 좋은 것도 뭐라고요? 같이 상품 설명도 듣는 거예요. 네. 요즘 이제 비과세 상품들은 또 1년만 해도 중도 인출되니까 아이랑 함께 운영도 해보는 거죠. 그리고 또 뭐 주식이나 펀드 같은 것도 좋고요. 이제 가까운 은행에서 좀 안전한 ETF 같은 거 추천받아서 운영해보시고 0세부터 증권 계좌 요새 개설이 가능하니까 엄마랑 함께 개설부터 투자까지 같이 해보는 거죠. 네. 그러면 아이들도 어른들처럼 휴대폰으로 자기 계좌에 얼마 입금돼 있는지 뭐 입출금도 가능하고 뭐 이게 돼요? 일단 그건 뭐 네. 성인이 아니면 일단 미취학 아동 상태는 안 됩니다. 그쵸. 일단은 만 네. 14세부터 그런 것들은 다 가능하고요. 순간 걱정됐어요. 네네. 그렇죠. 좀 위험할 수 있죠. 네. 맞아요. 그러나 부모님 휴대폰에 있는 건 확인을 같이 할 수는 있겠죠. 네, 아이가 들어가서. 어쨌든 그래도 분명 아이 이름으로 된 계좌이기 때문에 아이와 같이 확인도 하시면서 알려줄 거 알려주고 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하지만 그런 금융상품 어쨌든 같이 뭔가를 하시는 것도 좋지만 중요한 거는 경제 교육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게 더 중요한 거겠죠. 그렇습니다. 네. 경제 교육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주식이나 펀드 아이한테는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쵸. 도박처럼 생각이 될 수도 있겠다는 쉽게 돈 벌고 뭐 걱정이 쉽게 좀 되기도 이렇게, 해요. 네. 주의해야 될 것도 맞습니다.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 교육이 선행돼야 되겠죠. 그래서 가깝고 쉬운 것부터 좀 시작을 하시는 건데요. 저희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던 달러와 원화의 상관관계 아니면 우리나라의 현대사의 경제 성장 네, 지금 뭐 또 여러 번 겪었던 경제 위기 이런 이론적인 내용을 알려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실질적인 내용들을 같이 또 찾아보고 알아보고 같이 공부를 하는 거죠. 뭐 현장에 찾아가는 것도 좋고. 너무너무 좋죠. 그럼요. 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교육을 하시는 거고 의견도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는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고 같이 활동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이가 관심을 갖는다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스스로 찾아보게 될 거예요. 네, 이런 교육이 잘 자리 잡게 되면 이제 내 일생을 계획하고 또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짜고 이런 것도 쉽고 자연스럽게 하게 되겠죠. 네. 네. 부모님과 함께하는 경제 교육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부모님의 노력으로 아이가 어릴 때부터 경제 교육이 되어 있다면 사회에 나왔을 때 내가 돈을 버는 것뿐만 아니라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런 걸 스스로
고민하고 계획도 하고 그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 교육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오늘 이렇게 다양한 분들의 노후에 대한 고민 또 금융에 대한 고민들을 나눠봤습니다. 이렇게 좋은 정보를 듣고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엔 우리 동키분들의 실행이 이어지는 게 가장 중요한 노후 준비의 지름길이자 열쇠다. 이 생각도 들어요. 한 걸음도 좋고요. 반 걸음도 좋습니다. 일단 시작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내 노후, 내 돈, 내 삶 조금 더 관심 갖고 적극적으로 계획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자, 여러분의 궁금증 풀어볼게요. 1843님께서 60대 후반입니다. 오늘 노후 대비 얘기를 들으니까 좀 막막해지기도 합니다. 저희 나이에도 준비할 수 있는 노후 대비책이 있을까요? 아직 10년은 더 일할 생각이고요. 지금은 준비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월 여유 자금은 부부 합쳐서 50 정도고요. 네, 뭐 충분히 가능합니다. 뭐 다행인지 뭔지 어쨌든지 간에 최근에 고금리를 계속 지속해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최대한 저축하실 수 있는 기간이 10년이시잖아요. 7년, 뭐 10년짜리 상품들, 고금리 상품들 너무 확정적으로 받으실 수 있는 거 너무너무 많고요. 그리고 또 그게 아니다 하더라도 안정적으로 고수익을 받으실 수 있는 투자처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7년 정도 거치해 놓으셨다가 7년 정도 납입하셨다가 3년 정도 거치해서 10년짜에 딱 개시하셔서 수령하시면 뭐 충분히 만족하실 만한 금액을 수령하신다 생각됩니다. 네. 네. 궁금하시고 또 원하시는 것이 있으시다면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한 분만 더 보겠습니다. 4410님께서 저는 30대 중반이고요. 직업은 선생님입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육아 휴직 상태인데요. 들어갈 돈이 많아서 교직원 연금은 금액을 많이 줄여놓은 상태예요. 그리고 따로 IRP 상품을 납입하고 있는데 수익률이 좋지 않습니다. 누가 좋다고 해서 이걸로 가입해 놨는데요. 제가 교직원 연금 금액을 줄이고 이걸 가입하는 게 맞을까요? 일단 누군가의 노하우는 사실 틀린 건 아닌데 이게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꼭 나의 답은 아니다라고 좀 인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지금 당장의 삶에 있어서 너무 여유가 없는 게 아니라면 일단 연금을 굳이 손대는 거는 조금 지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교직원 연금을 다시 원복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네. 근데 어쨌든 공적연금에 관련된 내용들이 교직원 연금이 쌓여서 이제 공적연금이 될 텐데 네. IRP를 뭐 세액공제가 돼서 연말정산 때 내가 세금을 돌려받는 목적으로만 너무 집중해서 준비를 해 놓으신다고 하면 나중에 이 공적연금까지도 다 같이 종합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IRP를 너무 초점을 삼는 것보다는 다시 교직원 연금을 좀 회복시켜 놓고 그다음에 일반 저축을 조금 더 신경 써서 해주시는 것이 조금은 더 나을 것 같고요. 근데 뭐 그분이랑 나랑 같은 가치관으로 가고 있는 거다. 그러면 그분의 노하우를 좀 더 설명을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좀 더 명확한 답변을 드리려면 남편분의 직업이라든지 뭐 그런 그쵸. 부분까지도 경제 상황을 좀더 소득 구체적으로 봐야 규모라든지 되니까. 아니면 자산 규모 이런 거 확인해봐야 될 것 네. 같아요. 어쨌든 명확하게 본인의 상황을 다 파악하고 내가 판단을 해야지 누가 좋다 그래서 그렇죠. 요건 아닌 것 같다는 네네네, 생각이 맞습니다. 드네요. 네, 이렇게 여러분의 궁금증 해결해봤습니다. 네, 오늘의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시작이 반, 노후 계획 일단 시작하자. 둘째, 자녀를 위한 금융 교육도 시작이 반. 자녀와 함께 지금 당장 시작하자. 네, 반만 나를 믿어봐. 내일 예고도 부탁드립니다. 내일은 갈팡질팡하는 선택의 순간을 딱 잡아드리는 시간입니다. 기대해 주세요. 네, 두 분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송 중에 상담해 드리는 내용은요.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요.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